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네 번째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을 들어갈 차례거든요. 여기는 크게 말하면 3,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3, 4차 방정식이랑 뒤에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 4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라, 해를 구하여라가 나올 건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냐? 일단 거의 대부분이 다 인수분해죠. 일단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되면 가장 쉽게 답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사실 일반적인 건 우리가 막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대각선을 풀고 이런 인수분해보다는 이 인수분해 조리제법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쓰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기차 방정식. 이미 인수분해 단에서 보기차식이라고 해가지고 홀수차수가 없어요. 4차, 2차, 4차던 4차, 2차 상수던 대각선으로 되는 아이들이 있고, 대각선으로 안 되는 애들은 4차항과 상수항을 남두고 가운데를 조작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방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 이것도 인수분해 때 다 했지만 오늘 다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쓰이지 않는 것 중에 뭐 치환 같은 거,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답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부터 그냥 바로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필수 문제 1번에 이 방정식을 풀으래요. 근데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4길래 바로 조리제법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3 마이너스 7, 0, 4. 이거 0 채우는 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더해서 0이 나오나요? 지금 현재? 다 더해서? 네. 그러면 1로 바로 되겠네요. 다 더해서 0 나오니까. 내려, 곱해, 내려, 곱해, 내려, 곱해,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체가 근이야. 왜 이거 자체가 근이냐면 이거 바로 집어넣을 때 x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바꿔서 들어갈 거고, 이거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겠죠. 바로 갈게. x 3x 2는 4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돼야 가운데가 마이너스 4로 끝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뭐던가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2번에 가볼 건데 2번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렇게 있어요. 자, 다 더해서 0이 나오나요? 아, 네. 그래서 1, 1, 1, 0, 0, 마 1, 마 1, 마 6, 마 6, 0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 다음 거는 다 더해서 0이 나오지도 않고 퐁당퐁당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 더 한 거랑 이거 두 개 더 하는 게 똑같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6의 약수들 중에 생각을 해볼 거고, 잠시 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 상황이거든. 그럼 전 2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6의 약수 중에 1은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2를 넣어볼 건데, 플러스 2 넣어보면은 0이 되네요. 그래서 2, 1, 2, 2, 4, 3, 6, 0 이렇게. 얘 들어갈 때 x 마이너스 1이라고 들어갈 거고, 얘 들어갈 때 x 마이너스 2라고 들어갈 거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능령이라면 x가 뭐던가 x가 1이던가 또는 2던가. 그리고는 근의 공식 갈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그쵸. 1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번 문제 갈 건 딱 봐도 뭐 하라는 느낌이 와. 치열.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통째로 치워낼게요. 그러면은 얘를 뭐 a라고 치환을 한다고 하면 앞에가 그냥 심플하게 a제곱이고 마이너스 12배의 얘는 a에서 5가 빠진 상황이잖아. 그치? 네. 그리고 마이너스 40 은영. 괜찮아요? 아, 네. 그럼 a제곱? 완전 제곱식 풀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2a 하고 플러스 60인데 마이너스 40이니까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아, 네. 그럼 aa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고. 그럼 a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걸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밑에 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가 한 번 더 되네요. xx 5 1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xx 3 1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여기서 근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또는 여기서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음. 그래서 뭘로 치환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편할 것 같은 걸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도 결국 치환이 되려면 짝을 좀 잘 지어야 할 것 같아. 누구랑 누구가 짝꿍일까? 2랑 3이랑 1이랑 4.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얘랑 얘가 짝꿍입니다. 그러면 2랑 3보다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 다음에 1과 4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120은 0. 뭐 요거도 어디를 치환하는지 본인의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걸 다 치환하고 싶다 그럼 다 치환하면 되고, x제곱 플러스 5x만 치환하고 싶다 그럼 x제곱 플러스 5x만 치환하면 되겠죠. 저는 이걸 다 치환해 볼게. 그러면 얘를 a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a에다가 뭘 더한 느낌? 2를 더한 느낌 하고 마이너스 120은 0.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0은 0. 그러면 aa 12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괜찮아요? 그럼 원래 있던 a 통째로 여기다 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6 한 번 있고요. x제곱 밑에다가 넣어보면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한 번 나와요. 괜찮아요? 뒤에 건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잘 되는 느낌이고, 그럼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죠. 뭐 또는 뭐? 마이너스 6 또는 1.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딱 봐도 근이 안 나오니까 근의 공식 갑니다. 뭐 분해?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에다가 이거 4배 한 걸 빼면 64를 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79i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총 이렇게 4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필수 문제 3번에 1번.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있다 그랬어. 근데 얘의 특징은 홀수차가 없는 짝수차들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미차식. 맞아요. 그래서 보기차식도 1번 같이 중등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보기차식이 있어요. 막 조작할 필요 없이 4, 1은 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면 그만이잖아. 그치? 위에 거를 0 되게끔 하는 x제곱은 4. 한마디로 x제곱이 4던가 또는 밑에 x제곱이 뭐던가. 되돌릴게 x는 뿔마 2던가 또는 뿔마 i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게 사실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2번은 대각선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각선으로 안 될 때는 이거랑 얘를 남겨. 그리고 가운데 걸 조작을 할 거야. 그럼 2개 다 써볼게. x의 제곱 플러스 1이 뭔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개수만 보고 판단하면 이게 1이고 1이니까 가운데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원래 풀어야 되는 거는 플러스 1x제곱이었는데 그 위에 거 기준으로 플러스 2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해줘야 계산해서 위의 식이랑 똑같아질 거고, 아래는 더하기 3x제곱을 해줘야 위의 식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아래 중에 더 예쁜 게 누구예요? 당연히 위에.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였기도 하고 뒤에가 1 제곱수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얘는 안 풀 거고, 위에 있는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애는 x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이라 제곱 밑에 있는 거 주머니 2개 준비를 하시고,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은 2번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뒤에 있는 이 x를 한 번은 더하기 x로 한 번은 빼기 x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는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되죠. 근의 공식 갑니다. 2a분의 앞에 거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4ac. 너무 유명한 숫자라서요. 이거 1 빼기 4 마이너스 3 나오는 바람에 3i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고 뒤에 거는 여기 부호만 띡 바꿔서 2분의 1 뿔마 루트 3i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조작을 해야 된다 하면은 가운데 항을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을 한 번만 가볼 건데 필수 문제 4번에 3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역시나 한 근밖에 안 나왔잖아요. 무려 3차 방정식은 보통 근이 3개인데 그럼 이 한 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히 있을까? 대입? 그쵸. 대입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a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3a는 0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서 여기서 a 값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그럼 식이 완성이 돼요. 식이 여기다가 다시 2를 다 넣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으로 바뀌는 거야. 괜찮아?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조리제법 갈게요. 1, 마이너스 2, 3, 6. 근데 여기 조리제법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이미 한 근을 줬어요. 그 한 근으로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6, 마 6, 0. 그러면 한 근은 알았고 그때 나머지 2차식 하나 나오죠? 나머지 두 근의 곱만 구하래요. 바로 가자. 근계간 갑시다. 두 근의 곱? 이게 답입니다. 뭐 근의 공식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근의 공식을 구해서 곱하지 마시고 만약에 두 근의 합 물었어. 그러면 3, 두 근의 곱 6 이렇게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다음 2번에 갈 건데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 마이너스 1 나왔대요. 근을 두 개를 줬나 보다 했더니 미지수가 두 개였던 거야. 그럼 1 넣었을 때 한번 쭉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쭉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조금 귀찮아서 연립방정식 풀기가 좀 귀찮아서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 4차 방정식 처음부터 그냥 바로 조리제법을 써볼게요. 1, 마 1, 1, a, b. 첫 번째 근이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1이라고 나왔어. 그치? 그럼 1, 1, 마 1, 마 1, 0, 0, a, a 하고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B? 근데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만약에 0으로 안 끝났으면 이걸 근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두 번째 근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또 줬어요. 그럼 1, 마 1, 마 2, 2, 2, 마 2 그러면 a 마이너스 2. 근데 이것도 뭐여야 돼? 0이어야 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했었을 때 이미 이 식이 나올 거예요.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과 a가 2라는 건 결국 나올 거야. 근데 풀이 과정을 대폭 줄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거부터 풉시다. 여기서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2. 만약에 a가 2라고 하면 여기서 b는 뭐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심지어 나머지 두 근의 합 바로 나오네. 나머지 두 근의 합 뭐라고 말하면 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풀면 좋은 점이 뭐냐? 원래대로라고 하면 1 다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다 대입해서 그러니까 아마 책에 있는 풀이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1 다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식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조리제법을 두 번 1이랑 마이너스 1로 해서 식을 구해라 한데 뭐 굳이?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심지어 A값, B값까지 구해야 된다고 해도 A값, B값도 심지어 구할 수도 있고 바로 나머지 떨어지는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두 근의 합곱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뭐 근의 공식 쓰면 실제 근도 구할 수 있고요. 괜찮아요? 굳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A값, B값 구하고 또 똑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A값, B값 여기 해설 좀 보여드리면 A값, B값을 구하고 나하고 다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풀이를 하나로 압축시킨 풀이가 제가 풀어드린 풀이니까 웬만하면 제가 풀어드린 풀이로 푸는 게 완전한 시간 절약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해설지 나온 풀이는 A값, B값 따로 구하고 조리제법 따로 해란데 저는 조리제법을 그냥 한 번 함으로써 그냥 A랑 B도 바로 나왔고 나머지 두 식도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풀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5번인데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에 갖도록 하느냐. 근데 보통 중근에 갖도록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2차 방정식 때는 뭘 풀었지 우리가? 판별식. 그렇죠.
우리가 2차 방정식 때는 항상 판별식을 풀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2차 방정식일 때 쓸 수 있는 풀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이 3차 방정식에서 어떤 2차식을 뽑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1, 0, 0 꼭 채우시고 2p-1, 2p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저 본능적으로 조리제법을 해볼 건데 다 더해서 0 나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퐁당퐁당인 상황인가요? 퐁당퐁당. 그럼 뭘로 조리제법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볼게. 이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x 플러스 1로 적고 밑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 갈게. 이건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근을 갔는데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가 그냥 중근을 가져버리는 방법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이게 중근을 가지면 이 전체 3자식의 입장에서 중근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잖아. 이게 중근을 갖는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을 쓸 수 있는 2차식이 나왔네요. b제곱 1 마이너스 4의 2c 마이너스 8p.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입니다. 그럼 이 p값은 뭐가 나오나요? 8분의 1.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유일한 경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근이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근데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알파 베타를 가졌다라고 쳐.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근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 가지고 베타 가지면 이렇게 중근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근이 이거랑 이거랑 걸쳐서 나타낼 수도 있었다. 이 추리를 꼭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써드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이 방정식 있잖아요. 얘가 지 스스로 중근은 아니야. 그런데 아까 이미 첫 번째 근으로 우리가 발견했던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넓은 세계관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근 3개 중에 2개가 중복되는 건 맞으니까 중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대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한 근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입밖에 없습니다. 대입해볼게.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입니다. 자, 여기서 p값 뭐 나오나요? 마이너스 1.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서 p값이 2개가 나왔고 그걸 만족시키는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쨌든 판별식이라는 걸 쓰려면 3차 방정식 상태에선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리제법으로 적절하게 차수를 좀 낮춰봐라 라는 게 하이라이트였고 차수 낮출 때 차수 낮추시고 나서 경우의 수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자, 페이지 문제 6번을 한번 가볼게요.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cm씩 늘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정육면체였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이 정육면체 그림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모서리 길이를 만약에 제가 x라고 해볼게요. 여기 x, 여기 x, 여기 x라고 해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cm씩 늘렸대. 그러면 가로도 x에서 x 더하기 4가 됐고 세로도 x에서 x 더하기 4가 된 거 맞을까? 높이는 2cm 줄였어. 그럼 x에서 x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괜찮아? 그랬더니 부피가 뭐가 됐대? 128. 이거가 됐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더 전개 안 하고요. 1번부터 답을 거꾸로 넣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뭐 1번에 보기에 3이 있다. 그럼 x에 3 넣어서 7 곱하기 7 곱하기 1 뭐 이렇게 해봐서 이게 128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스타일이에요. 모든 걸 다 전개해서 조리제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학교 시험 문제였다면 좀 그렇게 똑똑하게 풀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뭐 보기 중에서 막 고르는 거다. 그럼 128을 저는 약간 소인수 분해를 해서 128이 32, 428 48에 32 이게 428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4를 쪼개서 얘가 결국 128 소인수 분해하면 8 곱하기 8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느낌이 왔던 건 아까 뭔가 똑같은 수 곱 2개가 있었고
이 보라색과 이 노란색의 차이가 6칸 차이가 나더라고, 숫자 칸이. 왜냐면 보라색은 플러스 4가 됐고 노란색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이건 거야. 누가 봐도 8, 8, 2구나.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8이구나. 그래서 너 4구나. 이렇게 찾았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렇게 쓰면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왜냐면 x가 자연수일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소인수 분해를 한 순간 저는 자연수일 거라고 확신하고 문제를 푼 거였거든요. 분수였을 수도 있고 뭐였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x, x, x 세 개 뽑았어. 그럼 뭐야? x의 세제곱입니다. 자, x를 2번 뽑고요. 숫자를 한 번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차항이 생기겠죠, 맞아요? 네. 그럼 그 2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x를 이렇게 2번 뽑고 숫자를 여기서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 4x 제곱이었을 수도 있고 플러스 4x 제곱이었을 수도 있어. 그 다음 1차항의 개수를 가볼게. 1차항이었다면 x를 한 번만 뽑고요. 그 숫자 2개를 뽑았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스마일로 갑니다. 이렇게 숫자 2개 뽑아서 x를 뽑았으면 4, 4, 16 이렇게 뽑았으면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았으면은 또 마이너스 8. 이었을 거고 상수항 갑니다. 상수항 4랑 4랑 마이너스 2 뽑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2. 하고 마이너스 128 넘어와서 능령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하고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6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1, 6, 0 마이너스 160. 자, 그렇다면 160의 약수 중에 찾을 건데 1이랑 마이너스 1 터무니없어요. 그 다음에 2 같은 거 잠깐 넣어보기만 한다고 쳐도 이 마이너스 160을 없애기엔 터무니없죠. 3은 애초에 해보지 마세요. 3은 160의 약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160 약수 중에 4가 있었죠. 4를 해보니까 4의 세제곱 64고 4, 4, 16인데 16 곱하기 6이 96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게 160이더라고. 오. 그럼 이게 0 되네. 그래서 4 찾았고 1, 4, 10, 40, 40, 160, 0. 그러면 x-4라는 거 하나랑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0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근이 나왔네요. x는 4였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도 근이 막 이상하게 루트가 쉬운 근이었다고 할지언정 실수이긴 하니까 답을 써줄 수 있으면 써주셔야 되는데 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건 얘가 딱 봐도 허근에 가질 것 같아요. 판별식 가볼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거든. 그럼 음수잖아, 그치? 네. 여기서 답을 탈락시키는 건 답의 모습이 안 예뻐서가 아니라 설령 근의 공식을 써서 만약에 실근 나오면 무조건 답으로 채택하셔야죠, 그쵸? 근데 얘는 근의 공식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기준은 허근이라서 그랬던 거야. 근의 공식이었어서가 아니라 허근이라서. 만약에 이걸 했는데 저 진짜 아무 숫자 한번 써볼게요. 막 2분의 3 뿔마 루트 5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길이였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길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답으로 써줬겠죠? 근데 아무튼 얘는 애초에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면의 길이가 허수일 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 마지막 답 채택할 때 우리가 이제 길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를 대놓고 주진 않지만 얘도 0 이상이어야 하고 얘도 0 이상이어야 하고 얘도 0 이상이어야 해. 맞아? 그럼 얘는 딱히 그게 없어. 얘도 딱히 뭐 나오는 건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 얘가 결국 x는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숫자 쓴 것 중에 만약에 2분의 뭐 만약에 좀 다른 숫자 써볼게. 2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경우는 루트 3이 1.7 정도니까 2에서 1.7 빼고 2로 나눠봐. 2보다 커? 아니요. 절대 안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탈락. 또는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됐다고 해도 1.7에서 2 더하면 3.7인데 3.7을 2로 나누면 2보다 커? 아니요. 그러면 이제 탈락 이렇게 해서 이 범위에 따라서 답이 탈락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대놓고 그 범위를 주지 않아도 제가 함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서 제한된 범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셀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이게 사실은 이 뒤에 푸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내신에서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거를 다 전개하고 있는 게 조금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만약에 객관식이었으면 1, 2, 3, 4, 5번 이거 식은 세워두시고 숫자를 거꾸로 넣어보세요. 넣어서 128 나오는 걸 정답 채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 4가 있었다. 그럼 4 넣어보면 7이 아니라 4 넣어보면 8 곱하기 8 하고 4 넣어보면 2니까 이거 이미 128 나오는 거 확인됐었을 거야. 그럼 답 가능성 있는 거부터. 아니면은 어차피 이 정도 넣어보는 거는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넣어봐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걸 다 푸는 것보다 진짜 훨씬 절약될 거기 때문에 1번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라는 거야. 어차피 이 정도 숫자 계산 초등학교 수준의 숫자 계산이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2는 128 이렇게. 서술형이면 근데 꼭 이 방법으로 써서 끝까지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상반방정식은 서로 약간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고 있는, 서로 반대되는 요렇게 C를 기준으로 계수가 똑같은 거, 이거를 상방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항을 상수항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분의 6은 0 이렇게 놓고 풀었던 거야. 근데 양변을 그렇게 함부로 나눠도 되나요? 나눠도 되는 게 x가 절대 0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방정식에서 x가 0이라면 다 사라지고 6은 0이다라는 것만 아는데 수학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양변 나누는 거 문제 없고, 자, 딱 봐도 짝꿍이, 문제풀이를 위한 짝꿍이 이거 두 개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묶어낼게요. 6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묶어낼 거고, 뒤에도 플러스 5 x 더하기 x분의 1로 묶여질 거고, 마이너스 38은 0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치환을 할 예정이라 a로 치환해 볼 건데, 얘는 그럼 바로 5a 마이너스 38로 되는 거 괜찮아요? 얘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얘가 그냥 a제곱 그 자체는 아니거든.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완전 제곱한 거에서 1을 빼야지 나오는 모습이야.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과 절대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왜? 얘는 항이 3개고 얘는 항이 2개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생기는 마이너스 1을 꼭 빼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전개해서 쓸게. 그럼 6a 제곱 마이너스 12가 생기는 거야. 6a 제곱이라고만 쓰면 큰일 나요. 6a 제곱 마이너스 12. 얘를 분배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게 능형입니다. 그러면 6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5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3a, 2a 15, 3, 15, 자 20,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 a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a가 2분의 5. 그러면 a 자리에 원래 있었던 x 더하기 x분의 1을 넣어보면 이것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던가 또는 이것이 2분의 5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이제 풀어야 되니까 양변을 제가 3x를 여기다 곱해볼게요. 그럼 3x 제곱, 일단 3x 곱해서 3x 곱한 마이너스 10x 넘겨보면 플러스 10x, 여기다가 3x 곱하면 더하기 3 은영 돼요. 맞아요? 그럼 x 3x 3일은 3 플러스 그럼 x는 뭐 또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2x를 곱해볼게. 그럼 2x 제곱, 여기다 2x 곱하고 여기다 2x 곱할 건데 얘만 먼저 쓸게요. 2x 곱하면 5x가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그 다음에 x 2x 2, 1 마이너스 그럼 x는 뭐 또는 뭐? x는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답이 돼요. 답이 총 4개인 거죠. 괜찮아요? 네. 이게 상방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항을 상수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나눴고요. 그때 얘를 치환했고요. 치환했을 때 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앞에 부분이 되겠죠. 얘를 a로 치환하는 순간 얘가 a가 아니라 a제곱 빼기 2가 된다라는 거. 그걸 조심하셔서 풀던 대로 푸시면 되고, 여기서 답이 이렇게 나왔지만 일상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다시 얘를 양변에 3x 또는 2x를 고쳐서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답을 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348번에 이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라고 알파 베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허근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조리제법 갈게요. 1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8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 더해서 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 더해서 0이 나오네요. 그래서 1 1 1 마삼 마삼 4 4 마사 마사 0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가볼 건데 다 더해서 0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퐁당퐁당이 되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저희가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써놓고요. 4의 약수, 이게 상수항의 약수 중에 생각을 해볼 건데 1은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2부터 한번 넣어볼게. 2 넣으면 8, 4, 32, 4, 2, 8, 마이너스 4. 오, 이거 16이고 마이너스 16이죠. 되네요. 2로 할게요. 1, 2 더해 마이 곱해 마이 더해 2 곱해 4 해서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식은 1과 2 보고 그대로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1, 2가 근입니다. 왜냐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근으로 말할 때는 1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근데 허근이라고 했어. 어디서 생길까? 당연히 허근은 그러면 여기서 생기겠네요. 딱 봐도 판별식만 써봐도 음수 나오는 거 확인됐고, 그러면 얘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맞아?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구하라는데 설마 알파를 다 구하고 베타를 구해서 세제곱을 할 건 아니죠. 우리 근계강 갑시다. 자, 두근의 합 불러주세요.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2 자, 그러면 오랜만에 나왔네요. 기억하시나요? 너 세제곱 더하기. 너 세제곱은? 여기 플러스면은 보호 못 바꿔요. 뿔, 맞뿔 이렇게 가셔야 돼서 뿔, 마, 뿔 이렇게 들어갈 거라 1의 세제곱 1 마이너스 6배의 1이니까 6.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서 349번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고 그래. 일단은 뭐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일 때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거의 수수께끼 수준이네요. 잘 봐봐. 알파, 베타 중 실수가 하나래요. 그럼 하나가 실수고 하나는 허수라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알파가 허수일까 베타가 허수일까를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실수고 베타가 허수라면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허수에다가 2배를 하고 부호를 바꿨더니 실수가 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베타는 무조건 뭐였을 거다? 베타는 무조건 실수. 얘가 실수였을 거고 알파가 오히려 허수였을 건데 그 허수 중에서도 제곱을 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애는 순허수였겠다. 뭐 이런 걸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알파가 순허수, 허수였어서 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나왔던 거야. 괜찮아?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자, 근데 일단 뭐 이 정도는 일단 파악은 해놨고 조리제법 갈게요.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거 뭘로 돼요? 다 더해서 0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네. 1 1 1 0 0 마이너스 k 0.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k라는 인수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x는 뭐다? x는 1 1이고 뒤에 거 보면은 x는 뿔마 루트 k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 셋 중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 누가 감마인지 알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거는 순허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가 순허수일 순 없잖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k는 음수였을 것 같아. 얘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세근이 모두 다 실근이었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 순허수 중에 얘가 그러면 얘 플러스 루트 k인지 마이너스 루트 k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베타라고 치고 그냥 얘의 제곱 써볼게. 이게 마이너스 2베타가 되는 거야. 맞아?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곱이 밖에 있을 때는 일단 뿌리든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그냥 사라지는 관계예요. 제곱이 안에 있을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나간다고 했고 제곱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튕겨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마이너스 2
베타가 된다라고 나오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 K가 음수니까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루트 K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K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거 둘 다 허근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네. 앞에가 루트 2i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루트 2i 같은 느낌으로 루트 앞에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라. 자, 그러면 확실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베타가 실근이다라는 걸 찾았잖아. 근데 이 셋 중에 실근이 누구뿐이야? 1, 1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뭐라는 걸 이미 알아? 1, 1이라는 걸 알아. 그럼 얘가 그냥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라는 거야. 우리가 K를 찾은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X가 나머지 근이 뿔마 루트 마이너스 2, 즉 루트 2i였던 거지.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베타는 실수였는데요. 실수근은 아까 1밖에 없었으니까 베타는 1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감마는 플러스 루트 2i인지 마이너스 루트 2i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관이 없었던 게 제곱한 걸 구할 거거든. 자, 그럼 베타 제곱은 뭐야? 1. 베타는 1이니까요. 베타 제곱은 1. 자, 감마 제곱은 뭐야? 이거 제곱해봐. 플러스 루트 2i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루트 2i를 제곱하든 제곱을 할 거면 루트 앞에 보호는 상관없어요. 그냥 루트 2i를 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애초에 읽을 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라는 걸 보고 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실수라면 알파가 실수일까? 베타가 허수일까? 그리고 베타가 실수고 알파가 허수일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릴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연산만이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생각하는 문제로 출제된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350번에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일단 서로 다르다는 것도 키워드겠지만 일단 세 실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치 2차 방정식 세계에서 우리가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실 이렇게 썼던 풀이법 있었잖아. 근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원래는 뭘 써야 된다고? 항상? 판별식. 판별식을 쓰셨어야 돼요. 지금 현재 바로 판별식을 쓸 수가 없죠. 왜? 3차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차수를 낮출 거예요. 조리제법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약간 센스가 필요한 게 이렇게 놓고 조리제법을 할 건데 딱 봐도 차수가 튀는 애가 한 명 있어서 1마일 이렇게 간단한 걸로는 절대 안 돼. 우리는 조리제법을 한다는 건 이 모든 게 다 지워질 수 있는 x에다가 뭔가를 넣겠다는 거잖아. 근데 일단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단순히 x 자리에 1, 2, 3 이런 숫자를 넣어서 안 된다는 그 느낌을 이미 받으셔야 돼요. 뭔가 문자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제가 뭔가 얘를 없애고 싶어서 x자리에 딱 봐도 넣을 수 있는 문자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 a를 넣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a를 넣어볼게. a 세제곱 보여? 여기 마이너스 a 세제곱 보여? 네. 사라지죠? 4a 제곱 보여요? 네. 여기 플러스 a 제곱 하면 5a 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 5a 제곱도 있죠. 결국에 없어지네요. 아, 그래서 이게 a였구나. 내가 이 지금 조리제법을 a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1, a, 4,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하고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넣을 때 x 마이너스 a로 하나 들어가고 밑에 2차식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 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수학인 것 같기는 해요. 완전 생각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여기다 뭘 넣어야 조리제법이 0으로 끝날까? 이런 그 논리를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A가 음의 정수라는 말을 이미 줬어요. 그럼 A가 음의 정수였다면 일단 실근인 건 맞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미 실근을 가지는 거야. 맞아? 그럼 첫 번째 일단 새 실근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방정식도 무조건 뭘 가지면 좋아? 뭘 가지면 좋아가 아니라 뭘 가져야만 해? 새 실근. 근데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니까 새 실근은 말이 안 되고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서다두실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2차 방정식인데 근이 3개가 나와? 그건 말이 안 되고 일단 2차 방정식이 그 와중에도 또 서로 다른 중구는 허락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서다두실을 가진다를 풀 거야. 뭘로 풀 거야? 판별식. 자, 그러면 판별식을 갈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가 가 크다.
크다. 뭐보다? 0보다 0보다. A는 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음의 정수는 마3, 마2, 마1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따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봐봐. 얘가 0 되는 값은 A고 얘가 근으로 가지는 건 또 따로 있었던 거잖아. 맞지? 전체적으로 큰 그 숲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근이 서로 달라야 돼. 여기서 문제풀이를 끝내면 답이 절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뭐만 따진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것만 따지고 끝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 1, 3 나왔다고 쳐 근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근이 1 더 나와.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으로 써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는 0은 절대 뭐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뭐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A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네. 이걸 꼭 쓰셨어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써볼게요. a를 만약에 근으로 가진다면 대입을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4a 빼기 a를 했을 때 능력이 나왔겠지. 절대 근으로 가지 않았다면 0이 안 나왔겠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가 0이 아니다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 a로 묶어내면 a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라. 그럼 a는 뭐도 아니고 마이너스 3 도 아니고 a는 뭐도 아니다. A는 0도 아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이나 0이어라 버리면 이 뒤에 거랑 근이 겹침으로써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후보로 올려놨던 이 세 개 중에 누가 탈락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탈락이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너 지워져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몇 개다? 2개. 2개. 이 마지막에 얘가 절대 a를 근으로 가지지 않는다. 만약에 근으로 꼭 갖는다라고 했으면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어야 되고 안 가진다고 하면 a를 넣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 등식이 절대 성립하지 않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도 아니었고 마3도 아니었어를 따지지 않았으면 답이 잘못 나왔겠죠. 그런 친구들은 답을 3개라고 쓰고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따지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351번에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만 나오래요. 그래. 그럼 일단은 뭐 실근이 한 개다 뭐다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이 상태로 쓸 수는 없으니까 분배해서 쓸게요. 이렇게 나온 상태로 차수를 좀 낮춰 볼게. 근데 이거 보기가 너무 편하다. 딱 봐도 뭘로 조리제법이 돼요? 1 그래서 내려 곱해 내려 곱해 내려 곱해 내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x-1 하나가 있고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k는 0이 있어요. 괜찮아요? 잘 봐봐.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였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였으면 좋겠대. 근데 이미 여기서 뭐가 생겼어? 1 1이라는 실근이 생겼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가자. 경우의 수가 생겨. 얘가 뭘 가지면 돼?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이려면 여기 이미 실근이 하나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지면 돼? 그치, 얘가 허근을 가졌어야 되는 거잖아.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졌어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근이 한 개가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네. 판별식 할까요? 짝수 판별식 할게. b' 제곱 4 마이너스 ac K 이게 0보다 커는 0이야?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아요.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괜찮아? 네. 두 번째 상황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뒤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 거지. 근데 호승이 실근을 가지는데 전체적으로 실근이 하나여야 된다는데요? 그러면 얘도 지금 앞에서 1이라는 실근이 이미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 문장으로 써드릴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이것이 앞에 나왔던 근이 x는 1이었죠?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흔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불가능은 아니니까 일단 한 번은 따져는 봐야지.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2차 함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하나를 할 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지금 2차 함계수가 뭐야? 2차 함계수가 2. 그럼 앞에 2 해서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2x제곱 이게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뒤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는 0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뒤에 있는 식이 x-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중근을 가지는 거죠. 세 개가 다 중복되면 어쨌든 근을 하나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2가 되는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네. 그럼 k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그렇죠. 여기서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서 답을 쓰니까 진짜 최종적인 정답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352번입니다. 352번에 역시나 차수 낮추기 한 번만 갈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딱 봐도 뭐는 전체적으로 묶여? x가 전체적으로 x가 한번 묶여서 x고 일단 남는 거 x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2x x제곱 3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때 일단 0이라는 근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근, 0을 제외한 근이 두 개가 더 나오면 돼. 근데 일단 지금 판별식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왜? 3차니까. 그래서 차수 낮추기를 하기 위해서 조리제법합니다. 1, 2a 플러스 1, 3a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퐁당퐁당 되나요? 아니면 다 더해서 0이냐? 딱 봐도 다 더해서 0은 말이 안 되고 퐁당퐁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내려 곱해 내려 곱해 내려 곱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식 좀 정리했을게. 원래 앞에 전체적으로 x 묶었었고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생겼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 생겼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잘 봐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대요. 여기서 근 하나 나왔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근이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할게요. 만약에 이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실근을 두 개를 가지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 실근 중에 하나는 꼭 뭐랑 겹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얘가 지금 0, 얘 지금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한 개는 아니면 0이나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따라서 a는 뭐가 되죠? 3. 이렇게. 괜찮아. 두 번째. 근데 a가 3일 때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해볼게. 3 넣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되죠. 그러면 x 1, 5 마이너스니까 1 또는 5. 그러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실근 3개 나오는 거 확인됐네. 그치? 그럼 우리 a 하나 찾은 거고. 그럼 두 번째. 얘가 뭘 근으로 가지면 돼? 0을 근으로 가졌어도 되잖아. 그럼 0을 근으로 중복된 근으로 가진다라고 쳤을 때 0 대입해 볼게.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해 보시면 0, 0 하고 a 플러스 2는 0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이거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씩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돼요. 그럼 이거 x는 뭐 또는 뭐가 되죠? x는 0 또는 4. 4가 됩니다. 그러면 0, 4 해도 멀리서 봤을 때 뭐가 되니까? 실근 3개. 식은 3개 되니까 너도 완벽한 상황인 것 같아. 괜찮아? 난 마지막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완전히 다른 케이스. 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근이 3개가 되기만 돼. 근데 여기서 이미 0 나왔고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돼? 어떤 숫자를 말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분석할 때 얘는 뭐 실근을 2개를 가져. 대신에 그 실근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랑 겹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상황 설명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이 3개네? 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냐는 거지. 실근이 1개일 때?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불러요? 중근을 그쵸. 가질 때.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중근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 그럼 마지막에 그 중근이 0과 마이너스 1이랑 안 겹치는지 확인만 하면 돼. 그럼 판별식 갑니다. 불러보세요. b 프라임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a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AA 21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럼 A는 뭐 또는 뭐가 되죠?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한번 해볼게요. A가 2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그럼 중근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중근으로 나오는데 아까 위에 있는 것들이랑 안 겹치네요? 그쵸? 그럼 A는 2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이너스 1이 만약에 그거였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뭐를 근으로 가죠? x는 1을 근으로 가죠. 그럼 뭐야? A가? 아까 마이너스 1 근으로 가지면 또 안 겹치는 거 확인했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총 무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의 곱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 12.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조리제법을 통해서 차수를 낮춘 다음에 뭔가를 풀어가는 유형은 거의 다 푼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좀 어려웠거든요. 앞에 필수 예제랑 확인 체크는 조금 쉬울 거고 지금 이거 350번부터 시작해서 349, 350, 351, 352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추측해야 되는 거. 근데 추측을 해야 되는 건 계산은 그 나중에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 적어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면 그럼 이 뒤에 거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나? 이런 식으로 아예 한국말로 표현이 돼야 수식으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353번을 한번 가볼 건데 자 그러면 오각기둥의 부피가 216이래요. 그럼 이제 오각기둥의 부피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밑면이 오각형이고 뭔가 이렇게 막 기둥이 세워져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림을 그려 좀 힘드네요. 막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랑 하나도 달라진 적 없어요. 그냥 밑넓이가 켜켜이 쌓여 있다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요. 괜찮아요? 네. 높이가 나왔잖아. 높이는 뭐래? 그렇죠. 얘가 밑면일 테니까 이 밑면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접어 올렸다라고 하면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높이는 확실하게 x 플러스 3이야. 그럼 높이가 x 플러스 3인 걸 알았으니까 밑넓이만 제대로 구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써볼게. 여기가 x 플러스 2야. 그럼 여기가 뭐야? x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뭘까? 당연히 x 플러스 2. 지금 이거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풀로 붙이는 부분이 길이가 다를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2니까 여기도 x 플러스 2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 마주보는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5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뭘까? 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가 x예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x. 그럼 여기는요? x. 그럼 여기가 x가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그러면 여기랑 닿는 거고 여기가 여기랑 닿는 거거든. 네. 얘가 얘랑 닿는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닿고 이렇게 두 개가 닿고 이렇게 두 개가 닿는 선인 거야. 그러면 길이를 좀 써볼게.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뭐니까 여기가 뭐니까 지금 가려졌지만 x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밑넓이만 제대로 좀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겠죠. 저는 그냥 그러면 이 큰 직사각형에서 여기는 직사각형을 빼는 걸로 갈게요. 저는. 네. 왜냐면 이게 사다리꼴도 아니고 지금 오각형이니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쪼개서 뭔가 얘 직사각형이랑 사다리꼴 구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저는 그냥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5, x 플러스 2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야. 여기까지 맞아? 네. 여기 길이는 뭐야? 2. 맞고 여기 길이 뭐야? 4.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 넓이는 뭐야? 4. 그러면은 여기 이 오각형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8 곱하기 2, 4 곱하기 2, 8 나누기 2, 즉 4를 빼면 되는 거야. 맞아? 네. 전개 좀 할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밑넓이에요. 만약에 인수분 해보고 싶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6 하고 높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x 플러스 가 아니라 3. x 플러스 3이 높이니까 그것이 뭐가 나온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216.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은 이 숫자들이 가장 작은 거 기준으로 가장 작은 거보다 2 큰 게 그 다음 인수고 가운데 수보다 3 큰 게 이거의 인수더라고. 그치? 저는 약간 소인수분해를 해봤을 것 같기는 해요. 소인수분해에서 스킬 썼을 것 같고 만약에 객관식이었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보기에 4가 있다. 그럼 4 넣으면 5 되죠.
여기 10대죠. 여기 7대죠. 그럼 350이죠. 그럼 아니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넣어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 어쩔 수 없죠. 전개하셔야 돼요. x 세제곱. x제곱은 아까 했지만 3x제곱, 6x제곱, 1x제곱 더하면 몇 x제곱? 10x제곱. 그 다음에 1차 한 가지는 이제 스마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 곱한 거 즉 6x, 이거 두 개 곱한 거 18x, 이거 두 개 곱한 거 3x예요. 이거 다 더하면 27x. 그럼 상수항은 1 곱하기 6 곱하기 3, 그러니까 18입니다.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98은 0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1, 10, 27, 마이너스 198. 딱 봐도 뿔마일이 절대 안 되고요. 198의 약수 중에 2부터 넣어볼게요. 2 넣으면 8 플러스 40 플러스 54인데 이걸 다 더한다고 마이너스 198에 대항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너무 적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럼 플러스 3 한번 가볼게요. 198의 약수 중에 3. 그러면 27 플러스 3, 3은 9니까 90 플러스 3 곱하면 81.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08. 198 나오네요. 그래서 3으로 되네. 3, 1은 3, 13, 39, 66, 198, 0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일단 3이라는 답 하나 나왔고 여기가 판별 시간만 써보면 b제곱 그러니까 169 마이너스 4배의 66이거든. 딱 봐도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실근이 안 나온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뭘까? x는? X는 3. 이게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오각기둥의 부피라고 해봤자 결국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밑넓이도 좀 센스 있게 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뺀다 해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그게 216이다 풀어주시면 돼요. 객관식에서는 거꾸로 집어넣는 거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